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미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0.75%의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의 여파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연일 크게 요동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역시 큰 폭락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17,000불 선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과 930불대의 이더리움은 다시 20,000불과 1,000불대를 회복하였고, 오늘 다시 비트코인은 20,000불 아래로 추가 하락과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미국 경제의 긴박한 변화와 함께 향후 금융시장,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각계의 전망을 종합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자세로 현재 시장을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시즌 아웃인가 아니면 저점 매수의 기회인가입니다. 지난 한 주 미국 금융시장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효과로 인해서 지속적인 하락 구간을 기록 중입니다. 다우지수는 연초부터 약 20% 이상 하락하였고, 비트코인은 10,000불 미만을 목표로 향하는 것처럼 엄청난 약세 시장의 정점을 완료하였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가 금요일에 2020년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마친 후 시장은 준틴스, 즉 미국의 노예 해방일 휴일인 내일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에 거래가 재개될 때 추가 조정 랠리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대부분 암울함과 파멸로 가득 차 있고, 장기적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극도로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하락 추세 내에서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토요일 20,000불 이하로 하락한 후에 한때 18,000불 이하로 하락하였습니다. 전체 암호화폐는 지난주에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해 초 예측되었던 더블탑, 이중 천정을 마침내 완료한 후에 2020년 12월 이후에 최저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만약 추가로 7월에 연준이 또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하고 연말까지 가장 우려되는 수준의 금리 인상을 직접 선언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이러한 신호를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추가로 하락하여서 이번에는 10,000불 이하로 급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예상일 뿐이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게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시점에 경기 변동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지난 주말 암호화폐 시장이 급상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약 6% 폭락하면서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7일 브렌트 유의 가격이 6.69달러, 약 5.6%가 하락하여서 113.12불에 거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8.03달러, 약 6.8%가 하락한 109.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브렌트유의 경우에 지난달 20일 최저 금액이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지난달 10일 이래로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하락폭은 지난 3월 말 이후에 가장 큰 것이라고 보도되었는데, 데이터 분석업체 오엔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 분석가는 달러가 반등하고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과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 가격이 폭락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 연준의 25년 만에 최대 규모 금리 인상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 영국과 스위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미국은 2022년도엔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힘든 구조라고 선언하면서, 이에 따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임을 시사하였고, 이에 따라서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고 암호화폐 역시 이러한 금리 인상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근원적인 인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연준이 지난 15일 0.75%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 정책을 발표한 후 다음 날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많은 언론들을 앞에 두고 이례적인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더 금리가 상승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장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도대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공급망의 파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추가적인 공급망 파기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현재의 인플레이션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 물가를 가장 크게 결정하는 에너지원인 원유가 지난 수년 동안 환경 에너지 구축을 위해서 많은 자원이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투자되면서 점점 현재의 생산 원가가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자 추가 원유 수출 작업이 중단되었고 실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갑작스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유사들은 현재의 수익을 포기할 이유가 없게 되고 미국 정부와의 원유 공급량 증가에 대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 가격을 기반으로 한 모든 제조업 시설의 원가 증가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붕괴되었던 모든 농산물 생산 시설과 그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추가로 생활 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고 이에 더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지막으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식량의 미래 전쟁 자원화까지 앞당기는 최악의 글로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코로나 회복으로 인해서 급격한 제조업, 서비스 업체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 당시 50대, 60대에 가능한 고용 인력의 은퇴로 이제 시장은 절대적인 고용 인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니 근본적으로 임금은 절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통합 팽창의 문제를 더욱더 근본적으로 악화시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극단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불과 2020년 말 코로나로 인한 15% 이상 수준의 실업률이 2021년 중반 7.6%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고 이제는 급기야 지난 5월 월간 미국의 실업률이 약 3.6%의 수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임금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인데도 기업은 여전히 고용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상태를 체감하고 있고 갑작스런 인플레 상승과 극적인 금리 인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임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로 억눌린 보복 수요가 급등하게 되니 당연히 현재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과수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통한 공급망의 붕괴가 공급 상품의 절대적인 부족을 만들고 여전히 가수요가 확장되면 시장에서의 가격은 더 폭등하게 됩니다. 문제는 폭등의 대상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음식물과 그 상품들의 이동에 필요한 원유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는 이 가수요를 급락시키지 않으면 경제에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서 수요를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통화 정책 중 고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붕괴되었던 공급망 문제의 첫 번째 해결책으로 생각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이후에 적어도 1년 이상은 추가로 고금리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앞에서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지금은 집을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7월 미국 연준의 FOMC까지 계속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 상황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극심한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스리랑카가 국가보도를 선언한 상황이고 아프리카의 잠비아와 이디오피아, 남미의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동의 레바논까지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의 상황이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활물가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서 거의 폭동에 가까운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유엔은 신흥국들의 부채 상환에 대한 유예를 통해서 세계 경제의 공멸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IMF의 움직임도 매우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에 최악의 하락 구간을 지나고 잠시 반등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 관련하여서 향후 예상되는 많은 시나리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식시장과의 강력한 연계를 가진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보면 상당한 신중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현재까지의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분야의 전문가 그룹들의 상황 인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서 금융시장 하락기에 암호화폐 전체 시장은 2021년 11월 비트코인 최고 가격대 약 3조 달러 규모가 현재는 9,400억 달러 규모로 거의 70% 가까이 하락하였고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플레 상승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규모의 금융상품 매도세로 인한 시장의 하락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라 사태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시장 하락으로 이더리움 관련한 패깅 시스템인 셀시우스 인출 중단 사태 등이 더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여타 금융상품 대비 암호화폐 상품은 더 큰 하락을 가져오게 된 추가 요인으로 작동된 것은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재정학적 원인의 해결만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인플레이션을 근원적으로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전쟁 종식이 예상되는 8월 이후에 서서히 현재의 시장 붕괴에서 반등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전문가 그룹들은 이미 단기간에 해결될 만한 수준의 인플레 문제가 아니므로 현재의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신중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통화 공급이 약 18%의 속도로 확정되고 있어서 이미 기본 예상 성장률의 3배 이상이므로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년 동안 더 지속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파기적 기술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혁명이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성장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지만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는 없고 여전히 기존 경제에 침투하면서 서서히 변화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모멘텀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천천히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현재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앞으로 2, 3년 후에 큰 방향을 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